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학 길잡이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세상 속에는요, 사실 아주 흥미로운 경제 원리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중구 이창용 교수님의 그 유명한 경제학 원론 책을 바탕으로 정보 경제학의 아주 핵심적인 개념, 바로 신호발송과 선별에 대해 한번 쉽고 재미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입니다. 먼저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는 대체 어떻게 선택을 하는지부터 시작해서요. 시장이나 노동시장 같은 현실에서 이 정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그리고 진짜 고수들은 왜 오히려 자신을 감추는지, 그 흥미로운 이야기까지 쭉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경제학의 정말 많은 문제들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바로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거래하는 사람들 중 한쪽은 모든 걸 아는데 다른 한쪽은 깜깜이라는 거죠. 생각만 해도 좀 불공평하지 않나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합리적인 선택이란 걸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아주 현실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이 생전 처음 가보는 낯선 도시에 딱 떨어졌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배는 고프고 맛있는 저녁은 먹고 싶은데 눈앞에 있는 수많은 식당 중에 어디가 진짜 맛집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자, 민준 학생, 이럴 때 보통 어떻게 해요? 저라면요. 일단 스마트폰부터 꺼내서 후기를 막 찾아보겠죠. 별점 높은 곳으로요. 아니면 직접 발로 뛰는 거죠. 돌아다니다가 유독 사람들이 길게 줄 서 있는 곳이 보이면 아, 저기가 찐이구나 하고 일단 들어가 볼 것 같아요. 물론 가끔 실패할 때도 있겠지만요. 바로 그거예요. 아주 좋은 대답입니다.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는 것, 인터넷 후기를 찾아보는 것. 이게 바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정보를 얻어내려는 노력이거든요. 사실 경제학에서는요, 이런 상황을 분석하는 아주 근사한 도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호 발송과 선별이라는 개념입니다. 먼저 신호 발송, 영어로는 시그널링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쪽에서 하는 액션이에요. 예를 들면 실력 있는 식당이 잠재 고객들한테 우리 식당 정말 끝내줍니다 하고 의도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같죠. 반면에 선별, 즉 스크리닝은 정보를 갖지 못한 쪽, 그러니까 우리 같은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하는 행동입니다. 이 식당 진짜 맛집이 맞을까? 하고 의심하면서 여러 단서들을 모아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려내는 과정. 바로 그게 스크리닝인 거죠. 자, 그럼 이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아까 그 맛집 찾기 문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정말 실력 있고 자신 있는 식당 주인이라면 자신의 훌륭함을 알리기 위해서 어떤 신호들을 보낼 수 있을까요? 아, 교수님 알 것 같아요. 그럼 아까 민준이가 말한 것처럼 가게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이 가장 확실한 신호겠네요. 그리고 되게 비싼 동네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것도요. 와, 이렇게 비싼 월세를 내고도 장사가 되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니까요. 또 인테리어를 엄청 예쁘게 해놓거나 맛없으면 100% 환불 이런 문구도 우린 그만큼 자신 있다는 신호가 아닐까요? 와, 서한 학생 아주 정확하게 짚어줬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진짜 결정적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왜 이런 신호들이 효과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 바로 비용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맛도 없는 식당이 강남 한복판에 비싼 월세 내고 최고급 인테리어에 환불 보증까지 내걸 수 있을까요? 금방 망하겠죠? 이처럼 믿을 수 있는 신호는 아무나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즉, 비싼 대가를 치러야만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개념을 가지고 조금 더 중요하고 복잡한 시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평생에 걸쳐서 참여하게 될 노동시장입니다. 이 노동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신호 중에 하나가 뭘까요? 바로 학력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업들은 왜 그렇게 좋은 대학 졸업장을 가진 사람들을 뽑고 싶어 할까요? 그 종이 한 장이 그 졸업장이 대체 지원자의 무엇을 알려준다고 믿는 걸까요? 서현 학생, 민준 학생은 어떻게 생각해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경제학자들도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 오랫동안 치열하게 논쟁을 해왔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크게 두 가지 이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 왼쪽의 인적 자본 이론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예요. 교육을 받으면 지식과 기술이 쌓여서 그 사람의 생산성이 직접적으로 올라간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오른쪽의 신호발송 이론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호발송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요. 사실 대학에서 뭘 배웠냐 하는 그 내용 자체보다 그 어렵고 비싼 대학 과정을 무사히 마쳤다는 그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4년이라는 긴 시간과 엄청난 노력, 비싼 등록금을 투자해서 졸업장을 따냈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성실함, 지적 능력, 끈기를 증명하는 아주 비싼 신호라는 거죠. 그리고 기업은 바로 이 강력한 신호를 보고 지원자를 선별한다는 거고요. 그런데 말이죠. 이 신호 이론에는 아주 재미있는 반전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최고의 신호가 아무 신호도 보내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속담으로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이 됩니다. 익은 벼는 고개를 숙인다. 진짜로 꽉 찬 사람은 굳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뜻이죠. 경제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역신호 발송, 즉 카운터 시그널링이라고 부릅니다. 교수님,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면 오히려 더 뽐내고 싶고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굳이 겸손한 척 숨기는 건 오히려 좀 바보 같은 행동 아닌가요? 정말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역신호 발송의 핵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최고야 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굳이 나 이렇게 대단합니다 하고 막 떠들고 다니면 어딘가 좀 불안해 보이지 않나요? 진짜 부자들이 명품 로고가 덕지덕지 붙은 옷 대신 아주 수수한 옷을 입는 것처럼요. 진짜 고수들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들의 이름, 그들의 명성이 이미 모든 걸 말해주니까요. 그래서 그들의 침묵, 그들의 신호 없음이 바로 나는 이런 자잘한 증명의 게임에 낄 레벨이 아니다라는 가장 강력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오만한 신호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정보가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파악하고 평가하는지 그 보이지 않는 게임의 법칙이 조금은 눈에 들어오시나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우리는 정보가 불균등한 상황에서 정보를 가진 쪽은 신호를 보내고 정보가 없는 쪽은 그 신호를 보고 선별을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가 진짜 믿을만 하려면 반드시 비싼 비용이 따라야 한다는 것, 그리고 가장 정점에 있는 사람들은 때로는 신호를 보내지 않는 역신호 발송을 통해 스스로를 증명한다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학교 생활, 친구 관계, 혹은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를 말이죠.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무의식적으로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나요? 또 반대로 다른 사람의 어떤 신호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있나요? 오늘 배운 이 경제 원리를 가지고 우리 주변 세상을 한번 새롭게 분석해 보는 건 어떨까요?